네, 이번에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보니까 금요일인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미국 경제 올해 1분기 6.4% 성장한 걸로 나왔는데요. 네. 사실상 보면은 18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죠.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미국 경기 구조에 걸맞는 처방이 정확하게 됐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소비 국가이다 보니까 소비를 늘릴 수 있으면 뭐 경기가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표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 미국이 뭐 작년 팬데믹 이후에 그 다른 나라들처럼 경기가 침체됐었는데 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뭐 그 기축통화국으로서 재정 지출을 많이 했고, 그렇죠. 예, 발빠른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직접적인 그 이제 자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소비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뭐 백신 보급을 군사 작전에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백신을 보급했고, 지금 2억 회 정도 이상의 백신을 보급해서 그 3분의 1 이상의 그 미국 국민들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예, 거의 맞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미국 그 산업의 특성상, 직업의 특성상 서비스업도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이것도 소비를 견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소비를 견인하고 그 소비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구조적인 경제 특성에 맞게끔 지출이 그 어떤 처방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의 좋은 성적표를 정말 마냥 기쁘게만 볼 수 있는지, 네. 우리가 미국 경제가 빨리 성장하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네, 네. 그게 우리 경제에는 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물론 미국이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 수출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예.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중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미국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뭐 중국과 우리나라, 뭐 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수출 실적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경쟁 관계에 있는 독일이나 뭐 다른 이탈리아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우리나라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단기적인 그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치보다 더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뭐 밑에 있는 이제 미국 밑에 그 미국 선진국 그룹 밑에 이머징 밑에 있는 프론티어 국가들까지, 뭐 브라질 5인가 하는 그런 예, 나라들. 그렇죠. 뭐 그런 나라들, 뭐 특히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외국 투자가 많은 부분이 이제 뭐 그 이제 순서대로 보면 그 미국, 중국, 뭐 일본, 유럽, 뭐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네. 특히 베트남 같은 데는 프론티어 국가로 금리가 올라가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네.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금리 상승이 빨라지게 되면 그런 악영향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 재개로 또 고용시장 회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네.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수업 수당 청구 건수 아까 55만 3천 건으로 나왔는데 팬데믹 이후로 가장 최소치로 나온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그냥 단순한 실업 지표보다 중요한 게, 다른 건 이제 한 달을 통으로 잘라서,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뭐 이 시계열리 날짜를 잘라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는 추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요인도 좀 봤지만 계속 등락을 하면서 이제 내려오지 않는, 일정 수준 이하에서 내려오지 않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60만 건 언저리, 그 70에서 60만 건 언저리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50만 건 이하로 내려오면서 계속 그 이제 최소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확실하게 이게 그 백신과 그 어떻게 경제 정상화에 그 확실한 조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뭐 한화로 뭐 150에서 200만 원씩 주면 누가 일을 하겠냐 그랬었는데, 이렇게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고용 현장, 노동 현장으로 복귀를 한다는 게 확실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고용주나 고용이나 다 긍정적으로 이제 노동 현장에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연설을 했잖아요. 네네. 네, 지금 어제 혹시 연설하는 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네. 상하원 의원도 뒤에 또 처음으로 또 이제 여성분이 두 대통령, 분이 예, 네, 부통령과 예, 그렇죠. 카밀라 부통령이랑 그 하원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둘이 네. 그래서 예, 계속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저는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연세가 꽤 많으신데 아주 열정적으로 그 기립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문장이 끝날 때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박수를 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뭐 미들 클래스에 부담이 가지 않겠다. 뭐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그 차별 같은 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그 전형적인 그 민주당이 해왔던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는데 그 부자 증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혜택 많이 받으니까 이제 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네, 거의 사회주의적인 네, 예,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아마 그 TV에 비치는 거를 그런 오래된 정치인들은 잘 아시니까 이게 다 표와 관계가 된다 이런 걸 의식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뭐 민주당의 정강이나 아니면 네. 표를 의식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미국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빈부격차, 그렇죠. 인종 네. 갈등 뭐 이런 것들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는 G1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라고 예, 그렇죠.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기감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무시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금융위기라는 문제 뭐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수습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또 중국이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것도 외부에서 적이 침입한 건지 내부에서 적이 침입한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둘러싸고 뭐 그 폭동 비슷한 것도 일어나고 예, 그렇죠. 이거의 기저에 결국은 빈부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그 인프라 투자안도 다시 제시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규모가 꽤 큰 것 같던데 네. 지금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네. 뭐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내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어저께 그 연설 중에 Welcome to Compete China but we depend American interest인가? 뭐 이렇게 네. 얘기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환영하지만 그 미국의 이익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 4조 인프라의 내용이 정말 그 경쟁적인 어떤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만 쓰이는 것 같진 않고 미국이 전반적으로 그 인적 자원도 인프라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도로나 항만 아니면 그런 SOC 같은 인프라를 비롯해서 이런 교육 인프라나 의료 부분에서의 인프라도 같이 확충하는 걸로 좀 돼 있는 걸로 봐선 앞에 그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빈부격차와 그 인종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 실제로 좀 직접 그 마이크로 매니저 그러니까 직접 아주 미세하게 좀 터치하려는 게 아닌가. 그 어떻게 보면 큰 정부로 좀 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인프라 지금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부자세 관련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을 계획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시 쪽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제가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Sell in May라는 네. 그런 이제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5월에 주로 다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 투자한 서학개미 분들이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참 그 웰스 매니지먼트로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네. 또 이게 제가 그렇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올해만큼은 네. 5월에 팔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도 있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월요일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조금 맛보기만 조금만. 맛보기만. 네. 네. 그 뭐 이제 그 초여름부터 여름까지는 이제 수익이 좀 안 좋고 이제 다들 놀러 가고 예. 뭐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추수를 해서 네. 여유가 있을 때부터 이제
뭐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시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혹시 그 아마존 그 제가 네. 그 저기를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볼 수 아마존, 있어요. 네, 아마존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네. 시장 끝나고 네, 시장 끝나고 발표를 해서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존이 다른 말로 이제 킹마존이라고 네. 불리거든요. 근데 그 매출이 예상은 이제 1,044억 달러였는데 1,085억 달러로 비트를 했고 전년 대비해서 4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네.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주당 순이익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예, 증가를 했죠. 그 예상보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끝나면 뭐 이걸로 이렇게 큰 영향이 없을 텐데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2분기 예상 매출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2분기 예상 매출도 1분기보다 더 늘어나는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은 수익은 2배 늘어났고 그리고 그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0%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그저 많이 성장을 한 건데 그럼 아마존은 그러면 단순히 온라인 기업인가 소매 그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가 네. 예 이렇게 그 봤을 때 그러면 소매를 하면서 온라인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제조에도 첨단 산업에도 손을 대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 아마존 같은 기업은 작년에 사실 채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2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아마존 같은 대표 기업이 미국에 아주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향해서 자금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 오래된 격언, 그 격언에 대해서도 제가 월요일 날 준비를 하려고 네.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제가 너무 네, 앞서서 아닙니다. 네. 네. 5월에는 팔아라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네, 만약에 조정이 심하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조정을 네. 기회를 그러니까 삼아라. 일반적으로 2분기가 좀 슬로우한 그런 시기로들 다 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월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작년에 어쨌든 방구석 경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 사고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늘어났죠. 네. 온라인으로 많이. 사기 시작한 사람들이 네. 그럼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네. 그러면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고 온라인 안 할 것이냐? 네. 이건 아니죠.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한번 뭐 그런 거죠. 쿠팡을 그 쿠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사람은 이제 마트를 안 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한번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시작하면 계속 온라인으로밖에 주문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통시장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아마존 맞습니다. 얘기만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월요일에 네, 네, 다시 준비를 세리머니. 해주시는 걸로. 네, 제가 너무 선수를 쳐버렸네요. 네, 이어서 또 화이자 백신 얘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또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까 바이오엔테크 소식 살짝 전해드렸는데요. 생산 목표를 30억 회분까지 높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들어와봐야 알겠죠. 네. 들어봐야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그 제일 그 주요한 점은 다른 것보다 그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한 그 백신이 네.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다른 백신들은 다 성인용 접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한 백신은 그 지금 0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백신을 개발해서 임상 실험 중이고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어른들은 밖에서 활동하는데 어린이들은 못 나간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디즈니랜드 뭐 정상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족들 가는데 어른은 가고 어린이는 못 데려가고 크루즈를 타는데 맞습니다. 어른은 가고 어린이는 못 데려가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하는 거는 화이자와 화이자의 자금과 그 연구 인력이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그 백신 내용은 그 0세에서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하반기에 거의 개발 단계를 맞춰서 접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이 30억 회는 이제 이 시설이 가능한 곳을 알아본 다음에 그 공급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늘린다는 거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언제 이제 사실 도입될지는 모르겠고
더 긍정적인 내용은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백신이 어린이용 백신이라서 그게 좀 더 빨리 보급돼야 그 지구가 2019년으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요즘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뭐 커플링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네. 내일 그러니까 이 시간쯤에서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미국 시장은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봐서는 좀 성적표가 좋았는데 좋죠. 예. 이런 때 우리 이 한국 투자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주식을 가지고 주말을 지내느냐 네. 아니면 처분해놓고 지내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4월 달을 돌아봤을 때 미국 시장의 그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사상 최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뭐 한 번 이상 뭐 복수의 숫자로 2번, 3번 이렇게 그 터치를 했으니까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매일매일 최고치를 경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쉬어가는 국면이 있겠지만 지금 나온 실적이 이번 분기로 끝이 나진 않을 것 같고 경기 성장이 빨라갖고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지내시고 5월을 그 맞이하는 측면에서 주식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엉덩이를 붙이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그냥 방송 중에 이런 것은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포트폴리오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가치주 성장주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가치주를 뭐 성장주를 좀 더 높은 한 7 정도로 비중을 봤었는데 그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성장주보다는 역시 가치주다. 뭐 그래서 그 뭐 아니면 뭐 가치주는 이만큼 왔으니까 그 성장주로 다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가치주 중에서도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와 성장주의 비중은 7대 3으로 좀 유지를 하는 게? 그 정도. 네. 지금 안 그래도 어느 쪽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월요일 날 다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멀린 78 웨스 매니지먼트 이민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